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맨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제일 큰 범죄가 뭡니까? 의혹이. 하나는 이제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 공범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대장동 사건은 이제 배임 혐의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방탄 치려고 이화영의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공수처를 내다가 박상용 검사가 끝까지 회유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요게 이제 사실 우리 국민들이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소 취소는 안 되니까 공소 기각으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대장동 사건이 이제 제일 중요한 또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과 지금 이제 이화영의 대북송금 사건은 만약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말이죠.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에는 제일 중형을 피하기가 어렵다. 요게 이제 지금까지 법조계의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다수적인 의견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장동은 이제 배임 사건이잖아요. 배임. 그러니까 이제 배임죄를 없애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예. 요 대장동도 내내 공소기각 공소 취소하면 딱 좋은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이제 부담이 가니까 기존에도 이제 배임죄는 이제 요 기업인들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배임죄 폐지를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슬그머니 이제 수저를 하나 더 올려놔가지고 이거를 타고 올라가려고 하는 요 방향으로 최종적으로 지금 결론이 났다. 이런 취지의 조선일보 보도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내 또 하나, 지금 박상용 검사, 지금 여권에서 볼 때는 정말 미운 털이 백인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뭐 감찰하고 징계하고 온갖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발까지 해서 형사 조치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 고발장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지금 AI한테 부탁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조로까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지금 박상용 검사, 요게 말이죠. 지금 이제 무슨 사건으로 이제 고발장에 이제 올려놨냐면 참 기가 막힌 게 말이죠. 근로기준법 위반 대법원 판례를 지금 고발장에 적시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예. 자, 그래서 박상용 검사와 주진우 지금 의원이 이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박상용, 그러니까 주진우 모두 다 우선 서영교를 날리고 있습니다. 서영교. 왜냐하면 법사위원장이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현진이가 제대로 한번 지금 이재명이를 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를 날리고 있는 배현진의 주장을 보면 지금 한남동 관저를 즐기고 있는 게 아니냐. 흰옥기탕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라고 어제 열렸던 지금 문체위 전체 회의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을 향해서 날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지 않아도 말이죠. 관저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우리 지금 주진우 의원이 이거를 갖다가 집요하게 지금 파헤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현진이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배현진이가 어제 문체위 전체회에서 질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그렇게 아방궁 호화 관저라고 비난했던 한남동 관저인데 막상 살아보니 그렇게 좋냐? 집무실은 몇 달 만에 천연가대로 옮겨놓고 왜 관저만 1년 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라. 이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난 대선 당시에는 청사 이런 데 돈 쓰는 게 진짜 아깝다라고 해놓고 취임 엿새 만에 청와대 복귀 예비비 259억 원부터 의결했는데 852만 명이 찾던 청와대를 걸어잠그고 집무실은 5달 만에 이전하고 아방궁이라 비판하던 한남동 관저에서 1년 넘게 출퇴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서 그동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벽체하고 기와 균열이 심하다. 그래서 관저 이전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설명이 있었거든요. 요 설명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청와대 내 관저 기와와 기둥을 보수하고 청와대 시설관리에 들어간 총 예산이 무려 115억 원이나 넘는다. 이거를 언급하면서 말이죠. 분명 이 얘기는 관리를 해왔다는 얘기 아니냐. 그런데 왜 1년이 넘도록 수리보수를 계속하고 있냐. 아예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요. 아방궁이라고 비난했는데 막상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 보니까 흰옥기탕, 드레스룸, 스크린 골프 시설 등 흡족하게 마음에 든 게 아닌가. 그래서 일부러 안 떠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다면서 말이죠. 정부 대변인으로서 입장을 밝혀라.
아주 뭐죠? 밀어붙였습니다. 이러니까 최영희가 아는 게 정부 대변인이 발표할 수 있는 거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할 수 있는 게 다른 것 같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정부 대변인이지만은 요 지금 배현진의 질문은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할 건데 내가 왜 답변을 해야 되고 나한테 왜 시비하냐? 예. 그래서 답변을 안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정부 대변인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할 수 있는 공통의 성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답변하기가 거북스러우니까 그렇다고 또 명비어천가 부를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러니까 이렇게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하는 거야. 사실상 발뺌하면서 도망간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이 저는 정상적인 비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박상용 검사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박상용 검사는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고발당했느냐?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때문에 지금 경찰에 고발이 됐어요. 자, 그래서 경찰 그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고발장에 말이죠.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엉뚱하게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 그러니까 판례로 들어가 있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뭐니까 선서 거부하고 이제 증언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점들을 지금 고발해서 기어이 지금 법정에 세우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민주당이 말이죠. 공소 취소를 위해서 꾸린 조작기소특위가 지난 5월달에 박상용 검사를 갖다가 국회 증언감적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거든요. 증언감적법. 그런데 여기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판례를 갖다가 붙였어요. 이게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그래서 요 기가 막힌 이 고발장 내용을 여러분께 보면요. 자, 국회 증언감적법 12조. 이게 위반 사실이에요. 이게 위반 사실. 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증언감적법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근로기준법 위반을 갖다 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발 사실. 대법원 선고, 이거 판결 따지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언 거부권은 증인이 이미 선서를 마치고 개별적인 질문에 대하여 행사하는 것이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증언 거부권은 선서를 마친 후 개별 질문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이므로 선서 자체를 거부하기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파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지난 4월 달에 지금 지금 민주당 주장은요,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해서 국회 증언감적법상의 증언 거부, 국회 모욕의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서영교 의원가 뭐라고 했냐면 선서하지 않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퇴장시켜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특위는요, 이 고발장에서 이번 그러니까 이제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을 거부한 거, 이와는 전혀 무관한 판례를 고발장에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특위가 대법원 2009도 10645 판결을 적시하면서 형사소송법에서 증언 거부권은 선서를 마친 후 개별 지문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인 만큼 선서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판결은 뭐냐면 한 건설 제조업체 대표가 채직자 임금 9,330여만 원을 체불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에요.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판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요거를 갖다가 지금 박상용 검사가 페북에 올리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공봉숙 서울고검사는요,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도 박 검사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찾지 못하다가 결국 AI 할루시네이션 환각에 속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AI가 추천한 잘못된 판례를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갖다 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용규는 그러니까 요 잘못 판례가 지금 적혔다 이렇게 되니까 서용규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엉뚱한 소리는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잘라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조계에서는요, 특위가 주장한 박 검사의 국회 모욕 혐의도 죄가 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요. 예.
자, 그래서 특위는요, 박 검사가 우현장의 퇴장 명령에도 소란을 피우다가 임의의 장소에서 큰 소리로 기자들에게 본인 입장을 말한 게 국회를 무시한 행동에 의한 모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현직의 차장검사는요,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거나 양쪽 눈을 찢는 인종 비하 행위 등이 행동에 의한 모욕에 해당되지만 박 검사는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자 언론에 자기 입장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게 무슨 모욕자가 되겠느냐. 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상용 검사는요, 어제 경찰에 출석하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조사 없이 각하돼야 할 사건이다. 경찰은 수사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요, 이제 주진우 의원이 이제 요 내용을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도. 자, 주진우 의원은요, 지금 이재명이 재판 취소 저지 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지금 고발한 거, 이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인용한 판례가 또 잘못됐잖아요. 자, 그래서 주진우 의원의 내용을 보면 이재명 재판 취소를 위해서 권력의 충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박 검사를 국회 선서 거부로 고발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 본행과 내용을 고발장에 썼다. 인공지능을 돌려서 고발장을 작성하다 보니 나온 코미디 같은 일이다. 허위 판례와 내용을 적었으니 허위 공문서 작성죄다. 자, 그리고 민주당은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 환각당으로 불러야 한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도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선요, 박상용 검사를 소환한 담당자가 신용주 광역수사대 공공범죄수사 2계장이다. 영등포소 수사과장 시절에는 이준석에게 수갑을 채웠던 장본이 있는데 이재명 아부와 야권 인사 탄압의 대가로 승진하고 영전에서 광역수사대에 온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스타벅스는 압수수색하고 김병기 의원 사건은 뭉개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대수도요, 경찰이 권력의 입맛에 맞는 사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 사건의 실체와 상관없이 물어뜯고 국민이 생명을 잃은 사건은 조작까지 해가면서 덮고 있다. 이재명 재판 취소의 디딤돌 하나 놓겠다는 심정으로 박 검사를 탄압하는 수사를 이어가려고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권력의 앞잡이가 된 민주당과 경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박 검사에 대한 이 수사가 이재명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박 검사 탄압이 곧 이재명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라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충건 수석 대변인도 도대체 박 검사의 죄가 무엇이냐? 이재명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끝까지 수사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 것인가? 국회 증언감정법 제3조는 형사소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처벌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한정된다. 자, 그래서 박 검사가 선서 거부 사유를 직접 설명하겠다고 요청했지만은 서영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거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검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청구했다. 특검 수사에 이어 이제는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는데 경찰이 정적 제거의 도구를 자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촉구하고 이재명의 죄는 지우고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에게는 죄를 씌우는 이 뒤틀린 사법질서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참 분노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지금 배임죄 폐지와 관련된 지금 이제 청와대 민주당, 법무부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소 취소 대신에 말이죠, 대장동은 면소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를 없앤 뒤에 특례법을 밀어붙이겠다. 이런 취지의 지금 요 기사가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미 일찍이 배임죄를 없앤다 할 때부터 사실상 기업인 보호를 위한 배임죄가 아니고 이재명의 면제를 위한, 방탄을 위한 배임죄 폐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그동안에도 많이 제기돼 왔어요. 자, 이번도 이제 결국 그게 실행에 옮겨지는 단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 여건에 대해서 오는 논리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요, 현행 배임죄의 구성 요건이 포괄적이어서 실패한 경영 판단이나 적극적인 투자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 본다면 반도체와 같은 대규모 국가 전략 산업에 투자는 막대한 비용과 장기 리스크를 지금 이제 수반하게 되는데, 훗날 손실이 발생했을 때 경영진이나 정책 결정자에게 배임 책임을 묻는 일이 반복되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지금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거나 범위를 대폭 좁히고 횡령, 사기, 명백한 사익추구 등만 별도 특례법으로 엄격히 처벌하자는 구상도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그래서 가령 기업 경영진이 장기 투자 결정을 했는데 몇 년 후 사업이 실패했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배임 수사를 받는 구조는 고치자, 이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요, 고의적 사익 편취와 사익 편취, 정상적 경영 실패를 좀 분류하자, 구분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왜 대장동 사건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느냐? 문제는요, 형사법의 시간 적용 원칙이 되는데 범죄로 규정된 조항이 재판 도중에 폐지가 되고 새 특례법이 과거 행위까지 처벌하지 않으면 기존 사건은 통상 처벌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요,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 면소 판결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면소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이 무죄라는 뜻과는 다르죠. 재판의 대상이든 범죄 규정 또는 처벌 근거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소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거죠, 재판. 따라서 이재명이가 대장동 사건에서 받는 배임 혐의도 배임죄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에는 면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 특례법을 만든다고 해도 형법 불소급 원칙상 과거 행위에 대해서는 새 법을 불리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딜레마는요, 배임죄 남용 문제는요, 법조계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제기되어온 실제 쟁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 폐지는 다른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공공기관 지방정부의 재산산 손해, 회사 자산 운용, 이해관계자에게 특혜를 준 행위에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히 대장동처럼 공공개발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이 민간에 돌아간 사안의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논쟁이 커지고, 세 번째, 대통령 본인이 배임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의 필요성과 별개로 자기 사건을 없애기 위한 입법이라고 하는 의심을 피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요, 법무부 내부에서도 완전 폐지보다는 구성 요건을 구체화해서 무리한 기소를 막는 존치, 정비안이 더 우세했다는 대목은 이런 부담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 사안의 관건은요, 단순히 배임죄를 없애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제도가 무엇을 처벌하고 무엇을 제외하는 건지, 그리고 과거 진행 중인 사건에는 어떤 효과를 내는지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부가 기업의 정상적 의사 결정 보호를 목표로 한다면 전면 폐지보다는 적용 대상을 명확히 좁히고, 그리고 공공재산 사익 편취 범죄에는 빈틈없는 처벌 장치를 두는 방식이 정치적 범죄적으로 더 설득력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이게 지금 법 쪽에서 나오는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그동안에 지금 이제 이 배임죄 관련 이 폐지 주장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왔는지 보면요, 지금 김병기가 2025년도 9월 30일 날 원내대표 할 때죠,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자, 그리고 주병기가 작년 10월 14일 날, 주병기가 공정거래위원장이에요. 배임죄가 너무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백승하 당시 원내대변인 작년 11월 대장동 사건은 애초 조작 기소된 정치 수사다. 이런 사건을 배임죄에 연결하는 것은 정치 왜곡이다.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지난 8월 5일 날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두고 배임죄를 정비한다는 거, 이거는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딱 잘라서 부인을 했지만은 지금 보도하니까, 그래서 제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나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성호가 제대로 우리 국민들한테 알라는 것이죠. 예, 이거 이런 게 지금 여권의 큰 문제가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말이에요, 오늘 여권에서 공소 취소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민주당 의원 100명이 추진한 건 도대체 뭐였냐? 이게 왜 말을 슬그머니 바꾸냐 이거예요. 지금 여론의 역풍을 맞으니까 지금 슬그머니 바꾸는 척 하다가 지금 면소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배임죄를 폐지해서. 예. 자, 그래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이 민주당입니다.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 관련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은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고도 했다. 친명인 박선중 수석 대변인도 특검법 9월 처리를 언급했다가 지도부 논의 테이블에 있지 않다고 한 발 물러섰다.
요 김한규하고 그러니까 이제 박성준 요 두 사람은 공소취소형 특검법의 공동 발의자다. 특검법을 다루는 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 10명 중에도 한 명만 공소취소권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한다. 이게 박균택이잖아요. 대장동 변호사. 그래서 지난 4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이재명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위한 의원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지금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석수에 육박하는 국회 최대 규모 모임이다. 이들은 검찰이 조작 기소를 밝혀서 공소 취소하는 것이 사법정의 실현이라고도 했다. 공소 취소 1000만 서명 운동도 추진했다. 김민석이는 전당대회 막판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인데도 재판을 통해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고 야만이라고도 했다. 자신이 당선되면 공소취소를 통해서 대통령의 재판 자체를 없애겠다는 다짐이다. 지난주 노웅래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다 여당은 조작 기소, 이재명은 정치검찰의 기소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찍으며 급속도로 하락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친명 내부에서도 공소취소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면서 주춤되는 것이다. 공소취소 특검법은 애초 우연 논란이 컸다. 특검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데 그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피의자가 자신을 심판할 재판관을 임명하시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 사건을 맡을 영장 전담 법관을 별도로 지정하라는 내용은 사법부 독립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과도 충돌한다. 민주당 후보인 진보 좌파 법학계조차 비난했을 정도다. 민주당은 넉 달 전만 해도 공소취소 연파장에 앞다퉈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 눈치를 살피느라 반대 목소리는 무시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 여론을 내세우며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다. 지지율에 따라 오락가락한 법이라면 이미 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소취소, 공소기각도 뒤로 지금 한 발씩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닷없이 기업인들을 핑계로 해서 기업을 살려야 돼. 이러면서 배임죄 폐지를 하고 있는데 뒷공문에는 뭐가 달려있느냐? 대장동 재판의 면소를 노리는 것이다. 이런 점을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 국민을 우습게 하면 반드시 역풍을 맞을 것이다. 자, 그래서 가열차게 배임죄 지금 이 폐지 문제도 말이죠. 법 기술적으로 이재명의 방탄에 이종되지 않도록 우리 법조계를 중심으로 해서 시민사회가 강력히 규탄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